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경기권 주택시장에서는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등 뜨겁기만 했던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식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년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부분인 건데,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도 집값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현 정부의 주택의 공급과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2.5%, 전세 가격은 3.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5%, 3.5% 매매 전세 가격 모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집값 상승 전망 이유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경제 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 수급 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 등을 통해 내년 주택 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으로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매는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전월세도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물량 감소와 서울 등 입주 물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구원의 주장을 보니까 전세 매매 모두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 정부의 주택 수요 공급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며 민간 연구기관 중에 이례적으로 정부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주사녀는 최근 매매와 전세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그동안 정부가 시장을 오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사녀는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시장에서는 아파트는 분양 물량을, 비아파트는 준공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간주해야 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아파트는 입주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부족 문제도 간과하고 출범 초부터 공공택지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3기 신도시 등 택지 지정에 착수했지만 민원과 환경 문제로 2023년 이후에나 택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주사년의 분석입니다. 이 한마디로 공급 물량 분류 실패로 공급이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요 부분 여쭤볼게요. 수요 예측 실패는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합니까? 주사년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 감소론과 주택 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022년부터는 7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며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사년이 자체 분석한 현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 수급 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이며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 기준인 100에 못 미치며 공급 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결과 현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은 전국은 38만 호, 경기 인천은 9만 호, 서울은 14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지금 불러오지 못했다, 이게 억측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은 없는 겁니까? 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금리 변화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주사년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주택가격 상관계수 분석에서 경제 성장률과 금리 변화를 제치고 수급지수가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화로 인해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관되게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서두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최근 서울 경기권 아파트가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합니까?
네, 최근 서울 강북구는 1년 6개월 만에 보합 전환하며 상승세를 멈췄고 관악구도 보합세로 들어서는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하락 거래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가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안정화, 하락 등 평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절벽,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의 척도가 되는 강남 지역의 집값이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때까지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외곽 지역이 내리기 시작한 뒤 마지막에 강남이 내리는데 이때 비로소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강남 등 중심지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져야 확실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 3개월은 내려야 비로소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집값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